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제가 주말에 잘 놀고 온다고 좀 피곤해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엔 강아지 얼굴로 좀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장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한국장 관련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좀 드려보자면, 오늘 뭘 할 날인가요? 그런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숏 보시는 분들께 위기인가요? 뭐 위기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위기란 생각은 잘 들지는 않아요. 아무튼간 일단은 갭상승 출발했어요. 그래서 3거래일째 신나게 오르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현금이 남아있고 자신감이 있으면은, 저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일단 오히려 숏 강화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숏 비중 추가를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일단 394에서 갭상승 출발했죠. 물론 뭐 내일도 오를 수 있으니까 394를 일단은 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오늘 뭘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내일도 만약 394 부근에서 저항이 확인되면은 오히려 물량 추가를 고려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뭘 특별히 할 날은 아닌 것 같고, 자신 있으신 분들은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간 뭐 지금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은 그 중요한 저항들 전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요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솔직히 그래요. 지금 있는 자리가 좀 그렇습니다.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당연히 뭐 위험 관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반면에 이제 내가 현금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제 군침을 흘릴 자리죠. 이제 전고점까지 왔잖아요. 1495가 무거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텀벙텀벙해서 3거래일 만에 넘어갔으니까 일단은 뭐 신뢰도 같은 건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전고점이 여기인데 전고점 바싹 부근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붙여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 일단 기회로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저항에 그 지금 이제 오늘 처음으로 갖다 붙은 거니까 뭐 오늘은 뭘 안 할지도 모르죠. 어쨌든 저 같으면 군침을 흘릴 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먼저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전 이런 자리가 전혀 뭐 쫄고 이럴 자리는 아닐 것 같은데, 숏 보시는 분들이. 근데 아무튼간 이 여러분들의 평단가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개인들마다 조금씩 대응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오늘 뭐 쫄리냐, 뭐 오늘이 뭐 특별한 날이냐, 뭐 일단 그래 보이진 않아요.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그 여러분들 허둥지둥 하실까봐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요. 일단 지금 코스피가 6개월째 자빠지고 있는, 거의 6개월 가까이 자빠지고 있습니다. 6월 25일 날 고점 나와서 자빠지고 있는데, 뭐 오늘 오른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바뀌냐,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어요. 6월 25일 날 고점이 나오고 나서 빠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한국이 왜 빠지기 시작했냐라는 것부터 우리 찬찬히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빠지느냐, 왜 6월 25일 날 고점 찍고 나서부터 빠지냐. 6월 FOMC 이후에요. 이때가 6월 FOMC에서 조기금리 인상 이야기 나온 다음부터 달러 인덱스가 치솟더니 그 다음부터 빠진 거예요. 뭐 코스피가 왜 빠지냐, 왜 약하냐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뭐 반도체가 어쩌다 저쩌다, 뭐 저기 그 뭐 전기차 배터리가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뭐 말이 많은데, 솔직히 전부 다 저는 그냥 그런 거는 추측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근거가 있거든요. 6월 FOMC 이후에 달러 인덱스 치솟은 다음부터 그 정확하게 코스피가 자빠졌으니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뭐 물론 뭐 전기차 배터리가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눈에 띄게 딱 보이는 건 그겁니다. 6월 FOMC에서 조기 긴축 이야기 나오고 나서 달러 치솟고 나서부터 코스피가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가 지금 자빠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긴축 우려 이런 거겠죠. 긴축 우려. 근데 당장 11월 달부터 긴축, 이제 11월 15일인데 진짜 며칠 뒤면 이제 긴축이 시작될 건데, 테이퍼링 시작될 건데, 뭐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글쎄요, 혹시나 뭐 선반영 이런 논리를 들어갖고 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건 의심은 해봐야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긴축이 선반영됐다라고 하기에는 계속 긴축 속도가 빨라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 심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해지면은 긴축 속도 빨라진다면서요. 그러면은,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선반영일 가능성은 좀 낮을 거고. 어쨌든 그러면 6월 달부터 코스피를
6월 달부터 코스피를 잡아뜨리기 시작한 이 원인이 없어졌냐? 그러지 않거든요.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악재는 지속 중이다. 뭐 악재 지속 중인데 반등하면 안 되냐? 반등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있냐?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코스피가 빠지기 시작했냐? 그 악재가 해소가 됐냐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하락 추세 중이라는 거죠. 뭐 오늘은 오르고 있어도 선물 400이 기준이잖아요. 선물 400에서 8개월인가 가까이를 놀다가 붕괴시켰는데 9개월 놀다 붕괴시켰네요. 예. 선물 400을 선물 400 위에서 9개월 놀다 붕괴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 추세가 됐다라는 거죠. 400 밑에 있으니까. 400 밑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게 확인이 된 거다, 하락 추세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숏 포지션을 매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드린 제가 어떤 매수의 기준은 선물 400이란 자리죠. 근데 선물 400 근처로 안 왔죠. 그러니까 오늘 뭐 딱히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정도나 뭐 체크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3산 완성되냐 마냐에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3산 완성되냐 마냐인데 그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1178원짜리 잘 봐야 된다라는데 1178원 강하게 붕괴시키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또 그것도 또 코스피 추세 전환 대나를 의심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직까지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땐 아무것도 안 할 날인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죠? 숏 보시는 분들께 위기가 뭐 저는 위기라고 전혀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느끼신다면은 한번 좀 생각을 뒤집어서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주말 동안에 이슈가 많았거든요.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했죠. 미국 주식시장이 불안했는데 상승 마감하면서 일단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잠재워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랐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 또 그리고 이재용이 뭐 미국 출장 간다, 뭐 이재용 부회장 뭐 미국 출장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또 뭔가 미국에서 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셀트리온 친구들이 뭐 레키로나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무슨 또 재료 하나 나왔죠. 그 재료도 나왔고. 또 그리고 어제 금요일날 밤에 위안화 초강세 나오면서 위안화가 갑자기 난리가 났었죠.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오늘인데, 오늘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뭐 화상회의인가 뭔가 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안화가 초강세로 움직였던 건데,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어떤 축포를 터뜨리는 분위기에 일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러한 축포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코스닥은 모르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물 400을 못 넘었다라는 거. 하락 추세 중에서 지들이 아무리 뭐 호재를 빵빵 터뜨린다라고 해도 일단은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좁은 박스권 내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위기가 좋으면은 또 그게 반대로 가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튼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게, 이게 뭐 당장 그래서 오늘 뭐 숏을 사야 된다, 오늘 뭐 분위기 좋으니까 오늘은 반드시 그 음봉으로 꺾인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허둥지둥 해가지고 괜히 쫄아갖고 우리가 뭐 클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차분한 상태에서 나는 오늘 뭐 포기할랜다,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최소한 허둥지둥 해갖고 뭔가를 결정하시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혼자 한번 차분히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정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풋옵션이 뭐 이렇게 뭐 죽고 있는데, 이제 뭐 풋옵션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풋옵션 역배열로 무조건 가냐? 솔직히 뭐 하루 정도 이럴 수 있다라고 봐요. 이게 풋옵션이 원래, 옵션이라는 게 원래 매도 게임이라 가지고 이제 그 기술적 분석상 원래 이런 전저점 자리를 깨면은 강력하게 박살나는 게 맞긴 맞는데,
옵션 같은 거는 그런 경우가 좀 잘 안 통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 언더슈팅, 오버슈팅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옵션들에서는 일단 오늘 하루 붕괴시켜서 조금 좀 당장 시장 폭락은 없어졌겠죠. 오늘 이제 풋옵션 이렇게 죽음으로 인해서 당장 시장 폭락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아직까지 풋옵션이 완전히 죽었냐, 이제 풋옵션은 희망이 끝이야 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옵션들이 이래요. 중요한 지지선들 짓밟아 놓고 나서 이렇게 바로 다음날 뭐 튀어오르고 이런 일들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풋옵션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 정도 좀 점검하고 마치자면요. 미국 주식시장은 뭐 원웨이로 또 신나게 올랐네요. 그죠? 원웨이 상승했습니다. 원웨이 상승하고 전 종목 뭐 시원하게 다 올라주면서 어떤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추가 하락에 대한 그런 불안감 같은 거는 좀 잠재웠어요. 그죠? 보시다시피 그래서 특정 자리에서 3거래일 동안 어떤 지지력을 보였는데 선물 차트 기준으로요. 근데 일단은 길고 짧은 거 대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전고점 자리가 또 저항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이번에 쌍고점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여부를 지켜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장의 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뭐 국제유가 같은 것도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일단 뭐 하락 추세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죠? 이런 것도 일단 잘 살펴는 보세요. 국제유가가 이제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여기 있는 이 자리를 깨냐 안 깨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뭐 일단 아래쪽으로 슬슬슬 꺼지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 정도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뭐 달러 인덱스 2거래일 동안 급등해 갖고 쉬었습니다. 쉬면 안 되냐? 뭐 쉬어도 돼요. 오히려 쉬는 게 좀 적당한, 그 쉬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쉬어야 될 자리에 쉬었고요. 뭐 금리 같은 경우도 한 2거래일 동안 좀 급등을 하더니 일단 쉬었어요. 일단 뭐 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체크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일단은 뭐 죽었죠. 지수 상승했으니까요. 일단 죽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 뭐 얘가 뭐 완전히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냐? 아직 그건 아니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 정도 체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지금 할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보시다시피 요즘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에도 기술주 강세 등의 상승 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 코스피는 6월달부터 6월달 FOMC 이후부터 빠지기 시작했고요. 이런 점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금요일날 하여튼 나온 뉴스 같은 건 없었고,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들이나 좀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경제 지표들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됩니다. 화요일날 밤에 코어 리테일 세일즈 발표가 되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니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별 3개 써놨으니까 일단은 뭐 지켜는 보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사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지표하고 물가지표인데, 이번 주에 뭐 고용지표는 나오는 거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요 하나밖에 없죠. 목요일 날에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하나밖에 없고, 뭐 그 외에 뭐 목요일 날뭐 필라델피아 뭐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게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지표에서 그다지 뭐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만한 거는 일단 없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고용지표 맨날 나오는 거 하나 나오고 물가지표는 안 나오니까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보고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달력에 지금 여기에 그 연준 위원들 그 연설 스케줄이 나오지는 않아 있는데, 이번 주에 뭐 보시다시피 그렇답니다. 페드 관계자들의 연설이 다수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뭐 하여튼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대요. 쟁쟁한 분들이 나와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번 주에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입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그 연준이 인플레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향후 긴축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라고 써져 있죠. 요거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11월부터 자산 매입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달라질 경우 자산 매입 축소를 조절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연준 위원들이 뭐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연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 긴축 속도가 빨라지는지 뭐 느려지는지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번 주에 있는 경제 지표는 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